안녕하십니까, 조한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대한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금년 4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미국은 아이 한 명당 일정 금액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파일링 데드라인이 중순으로 알고 있고 저는 예정일이 4월 초예요. 애를 출산하고 파일하면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한테 질문 온 건 아니고 다른 또 게시판이었는데요. 두 가지 이슈인 거죠. 뭐냐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의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언제 이 혜택을 누리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두 번째를 먼저 얘기하자면 지금 금년 4월에 첫 아이를 출산한다라고 하면 23년이잖아요. 그리고 텍스 파일링 데드라인이 4월 중순이면 이거 22년도에 대한 신고잖아요. 그 말은 아이는 22년에는 없었잖아요. 이분이 질문하신 거는 아쉽지만 안 되죠. 틀린 질문이죠. 왜? 텍스 크레딧은 내가 아이가 22년도에 있었어야지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고, 23년에 아이를 낳았으니 23년 4월 중순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그 세금 신고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마도 내년도 23년도 거를 파일하는 24년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내년에 일이 된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해서 내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자격이 되느냐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제가 탁한 이유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텍스 크레딧이요. 지난번에 그 텍스 크레딧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반응도 좋았고, 또한 제가 이제 22년도 이 세금 신고 시즌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베너핏이냐 뭐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쏠쏠한 베너핏이고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인데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안타깝게도 많다 보니 의외로 굉장히 많은 이 세금 크레딧 또는 뭐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크레딧을 좀 모아가지고 한 5가지 정도만 모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방금 얘기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고요. 자, 그러면 텍스 크레딧이 뭐냐를 한번 먼저 큰 그림에서 얘기해보죠. 텍스 크레딧이라는 거는요, 내가 소득을 벌었단 말이에요. 내가 10만 불 벌었어요. 10만 불 벌었는데 소득세율이 뭐 예를 들어 20%였다고 쳐요. 그럼 얼마겠어요? 30K, 그러니까 3만 불만큼이 세금이잖아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크레딧이라는 걸 내가 얻었다라고 해서 그 금액이 만약에 10,000불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얼마 세금 내요? 2만 불만 세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은요, 나의 어떤 텍스 라이빌리티, 세금 부담액을 달러 또 달러로 없애줄 수 있는 좋은 혜택인 거죠. 말 그대로 1불의 텍스 크레딧은 1불의 가치가 있는 거죠. 왜? 그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에 반해 텍스 디덕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건 뭐냐 하면, 이건 정확하게는 텍스 디덕션이 아니라 인컴 디덕션이겠죠. 이거는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이 내가 10만 불을 벌었는데 디덕션, 크레딧이 아닌 디덕션이라고 하면 요 위에서 소득을 줄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10,000불이 디덕션 항목이었다라고 치면 2분의 과세 소득이 얼마예요? 9만 불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적용되는 세율은 뭐 같은 30%라고 치면 2분은 세금이 27,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가 더 좋아요? 일반적으로 텍스 크레딧이 더 좋겠죠. 텍스 크레딧은 달러 또 달러로서의 효용이 있는 거죠. 왜? 3만 불 세금 내야 되는데 크레딧이 10,000불이니까 나 2만 불만 내도 되니까. 반면에 텍스 디덕션, 정확히는 인컴 디덕션의 경우는요, 내가 과세되기 이전에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거니까 요 금액만큼의 곱하기 세율만큼이 나의 혜택이겠죠. 지금 보시면 원래는 10만 불에 대해서 30% 했으면 3만 불을 세금 낼 텐데 지금 이 텍스 디덕션으로 인해 27,000불, 3,000불만큼 혜택을 본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 이 10,000불이라는 디덕션 곱하기 세율 30%를 해서 3,000불만큼의 혜택을 본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텍스 크레딧이 텍스 디덕션보다 일반적으로 더 좋다. 제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간혹 크레딧을 다 써서 디덕션을 쓰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수준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 얘기까지는 안 갈 것이고요. 그래서 크레딧과 디덕션의 차이를 아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 다음에 뭐 이 내용도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말씀드리자면 refundable credit이라는 게 있고요, non-refundable tax credit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텍스 크레딧이 세금을 이렇게 줄여주는 거는 달러 또 달러로 줄여주는 건 좋은데 결국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요, 내가 돈을 5만 불 벌었어요. 세율이 뭐 10%였다고 칠게요. 그래서 내가 세금이 5,000불을 내야 되는 게 됐어요.
근데 내가 크레딧이 예를 들어 8,000불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세금은 0이 되겠죠. 그쵸? 근데 텍스 크레딧의 정의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달러 투 달러로 좋은 거죠. 역할인데 내가 만약에 크레딧이 8,000불이 됐어요. 근데 실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액은 5,000불밖에 없어요. 그러면 5,000불 줄이는 건 좋은데 나머지 3,000불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refundable credit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요 3,000불을 추가로 나한테 IRS가 줘요. 그러니 이 8,000불의 텍스 크레딧은 온전히 8,000불의 밸류가 있는 거죠. 반면에 non-refundable이라는 건 뭐냐면 8,000불의 크레딧이 있더라도 내 과세액이 내 최종 세금액이 그보다 낮으면 그 과세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그냥 그게 non-refundable이죠. 그러니 여기서도 만약에 이 8,000불이라고 하는 텍스 크레딧이 non-refundable이었다면 5,000불 라이빌리티가 있으니까 5,000불만 줄여주고 3,000불은 아쉽지만 refundable이면 뭐다? 그만큼은 또 추가로 IRS로부터 리펀드 받는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이고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5가지 개인 텍스 크레딧 2022년도 세금 신고 이제 하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차일 텍스 크레딧이요. 앞서 질문의 내용이었죠. 사실 심플해요. 그리고 자격이 되는 분들이 이거 놓치는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없죠. 아마 챙기실 텐데 근데 이제 궁금한 점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걸 설명을 해드리면 자, 내가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그런 뭐 그냥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텍스 크레딧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가 언제까지 나이가 되냐라고 하면요. End of the year. 22년도 연말 기준으로 17세 미만이어야 돼요. 이거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17세 미만이라는데 뭐 우리 애는 생일이 지났어요. 연중에 등등등등. 자, 연말 기준으로 17세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 내 자녀여야 된다라는 거 있죠. 뭐 이게 뭐 foster 그러니까 뭐 입양을 했건 아니면 저 의붓여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되고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서포트 뭐 공동 거주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일 것이고요. 그랬을 때 금액은 아이 한 명당 최대 2,000불. 원래는 2,000불이고요. 소득에 제한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부부 공동 신고할 때 소득이 40만 불 또는 그 외에서는 20만 불 이상이면 요 차일 텍스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인당 아이 한 명당 2,000불인데 그 중에 1,500불은 refundable입니다. refundable이 뭔지 아시죠? 내 과세액이 1,000불이에요. 이 차일 텍스 크레딧 하기 전에 내가 세금 부담해야 되는 게 1,000불이에요 라고 하면 refundable 된다는 얘기죠. 1,500불까지는 refund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1,000불 세금 줄이고 500불 내가 추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2,000불의 크레딧인데 그 중에 1,500불은 내 세금액이 그보다 낮더라도 그것만큼은 내가 다 추가의 리펀드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소득 제한이 있고 그 외 내용이 있다. 그래서 자녀가 있을 때 오늘 뭐 5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적인 내용에 너무 꽂히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자녀가 있어. 나 17세 미만이야. 나 이거 확인해야 돼. 근데 보니까 나 이거 안 된 것 같은데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내가 소득이 높아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기본적으로 자격이 되는데 이게 안 나왔다 그러면 이상한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요.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Child Tax Credit하고 다른 거예요. Child Tax Credit은 말 그대로 내가 애가 있어서 받는 크레딧이고요.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은요. 내가 그렇잖아요. 경제활동, earned income, 근로활동,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 qualified person을 맡기는 경우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텍스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요.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쳐요. 프리스쿨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애프터 스쿨 뭐 보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대충 생각이 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을 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뭐 베이비시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qualified person에 대한 보호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 내가 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qualified person이 뭐냐?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요. 가장 많은 경우는 13세 미만 자녀인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장애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 디펜던트, 그러니까 나의 디펜던트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 반드시 자녀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장애가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테이크케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요 퀄리파이드 퍼슨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많은 경우 이제 자녀일 테니까요. 13세 미만이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에 자격이 돼요. 그러면 보호 비용을 지급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일부 내가 크레딧을 받는 거잖아요. 보호 비용이라는 게 뭐냐? 데이케어 비용 들어가고요. 베이비시터, 그다음에 비포 앤 애프터 스쿨 비용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치원부터요. 학교 보내는 거요. 안 돼요. 튜터하는 거 안 돼요. 이거 뭐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와 같은 자격을 다 갖춘다고 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뭐냐면요. 이 Qualified Person 1인당 3,000불,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6,000불인데요. 요 금액 곱하기 35. 35가 최대예요. 이게 10, 뭐 15, 25 이렇게 되는데 최대 3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요 Child and Dependent Tax Credit으로 나올 수 있는 텍스 크레딧 금액이 2,100불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소득 수준과 기타 등등등등 뭐 이거에 따라서 기술적인 기계적인 계산은 적용이 될 테죠. 그러니 내가 최대 35니까 2,100불보다 넘을 수는 없는데 어떤 식으로든 금액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 차일 텍스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내가 보안이 나는 여기 해당될 것 같은데 확인하시라고요. 이게 클레임이 됐는지를.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에 Child Tax Credit, Child and Dependent Tax Credit은 애들이잖아요. 이거는 대학생, 나이 든 아이들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크레딧입니다. Education Credit이에요. 뭐냐? 대학생 이상이고요. Education Credit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가 뭐 어려운데요. 뭐 모르셔도 되고요. 두 종류가 있다더라. Education, 애들 대학교 보낼 때 내가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내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둘 다 소득이 많으면 그죠? 16만 불 부부 공동의 경우, 개인 싱글이거나 부부 공동이 아닐 경우에는 8만 불인데요. 이게 넘어가면 요 크레딧 금액에 제약이 생긴다 정도를 아시면 돼요. 그러나 뭐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게 넘는다고 해서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니까요. 페이스 아웃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대학생 자녀가 있어.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적용이 되겠네? 그러니 확인해 봐야지 까지가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숙지하시면 좋은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되느냐?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먼저 볼게요. 뭐냐? 대학교예요. 대학교. 왜 이걸 대학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Lifetime Learning Credit은요. 대학교 아니라요. 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AOTC는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은 대학교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요. 대학교를 보내는데 등록금 같은 거 주잖아요. 등록금 줄 때 처음에 내가 2,000불 주는 거는요. 전부 텍스 크레딧이 돼요. 그 다음에 또 2,000불 더 주잖아요. 그럼 그 중에 25%를 내가 크레딧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최대 얼마겠어요? 첫 2,000불 플러스 다음 2,000불 중에 25%니까 5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2,500불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애들 뭐 학비가 4,000불 미만인 경우는 드물죠. 그렇다 보니 2,500불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의 내용이고요. 또한 이 내용도 refundable이다. 얼마까지? 1,000불까지는 refundable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최대 대학교 뭐 4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어렵진 않을 텐데요. 라이프타임 크레딧하고 비교하면 그 차이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범위가 더 넓어요.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되고 직업학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계산하는 방식이 내가 지급하는 그 금액에서 만불까지에 대해 20%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크레딧으로. 그러니 뭐 최대는 2,000불인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내용은요. non-refundable. 이 말은 이 2,000불은요. 내 세금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엑기스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떤 걸 먼저 할까?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완전히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요. 많은 경우 AOTC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을 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금액이 더 커요. 금액이 왜? 내가 물론 뭐 만불 이상 내는 경우도 있지만 라이프타임만 쓰면은요. 뭐 만불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5,000불이면 20% 하면은 얼마예요? 1,000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금액이요. AOTC를 쓰면 5,000불이요. 첫 2,000불 전부죠. 그리고 다음 2,000불에 대해서 25% 2,500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5,000불의 등록금에 대해서 AOTC를 쓰면 얼마를 받습니까? 대신에 라이프타임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1,000불밖에 못 받죠. 20이니까 1,000불. 그렇죠. 그러니까 2,500불과 1,000불. 그러니 AOTC가 일반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그러나 이제 4년밖에 못 하니까 그 이후에는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에듀케이션 크레딧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뒤에서도 반복하겠습니다만 이거 기술적인 거를 다 계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다 챙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괜찮은데 요지는 이 기술적인 내용 오늘 제가 다 가르쳐 드린다는 것보다는 내가 근데 나 이제까지 신고하는데 나 이거 클레임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였을까? 그리고 이번에 할 때 하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격이 안 돼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내가 몰라서 놓치는 상황은 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요. Savers Tax Credit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카운트에 우리 돈 컨트리뷰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IRA, Traditional IRA도 있고 Roth IRA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뭐 401k라든가 403b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이거를요, 내가 넣는 그 컨트리뷰트 하는 것 중에 일부를요, 내가 텍스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텍스 크레딧이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 또는 중위소득 가구까지만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GI 기준이요, 68,000불을 넘으면 이거 혜택 못 받아요. 못 받고요. 68,000이 되지 않는 분들만 누릴 수 있는 건데요. 그 경우에 얼마냐? 내가 컨트리뷰트 하는 금액의 10에서 50%거든요. 이거 역시도 소득에 따라서 잘라져요. 그거 제가 뭐 머릿속에 기억도 못 하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건 뭐 기계적인 계산 과정이니까요. 어렵진 않고요. 소프트웨어가 다 합니다. 그래서 최대 내가 2,000불까지에 대해서 사실 IRA에 그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금액이 뭐 6,500불, 7,000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보다 더 높은 건데 그 중에 2,000불까지에 대해서 최대 50%니까 최대 1,000불의 텍스 크레딧이 주어질 수 있다 인 거죠. 그보다 낮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러나 그보다 더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최대 1,000불의 텍스 크레딧이다. 그래서 이건 자격이 누구다? IRA나 뭐 Roth IRA나 401k와 같은 이거 사실 Defined Contribution DC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그 용어는 모르셔도 되고요. 내가 여기에 했는데 Savers Credit 내가 68,000보다 낮은데 Savers Credit 없어? 맞게 한 거야?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5번 Earned Income Credit이요. 이게 Earned Income Tax Credit이요. 이게 바로 이 모든 오늘의 이 5가지 텍스 크레딧을 얘기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준비했을 때 이렇게 많이들 보실지 몰랐는데 관심을 갖고, 그런데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라기보다는 이 소득 조건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되는데 안 한 것 같다 라는 이런 미심쩍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다 계산하는 게요, 물론 이 Earned Income Tax Credit 같은 경우에는 IRS 웹사이트에서 내가 직접 딱딱딱딱 해보는 그런 계산 툴도 있지만 그걸 꼭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원래는 잘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나 텍스 어드바이저와 같이 일을 하면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고요. 사실이 그렇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 경우, 내가 클레임을 못했다라고 믿어진다면 이거 동동 구를 필요 없이 어멘드 할 수도 있고요. 더 확인해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비전문가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그렇지만 그리고 이걸 설사 알게 된다 해도 이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다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계산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arned Income Credit 뿐만 아니라 다른 오늘 말씀드린 이 크레딧들은요, 내가 다 숙지해서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 하나하나 Child Tax Credit, Child and Dependent Tax Credit, Education Credit, Saver Credit, Earned Income Credit이요. 앞에 돌아가서 다시 보세요. 내가 여기에 얼추 봐서 자격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마 동의하시겠지만 이 많은 내용들이 대부분 내가 이와 같은 팩트를 가지고 있으면 될 수 있겠네 또는 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만한 아주 예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그 것들, 이 내용들 하나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해당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뭐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그걸 더 공부해서 확인을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내가 터보텍스를 썼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게 안 들어갔다면 안 들어가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서 걸러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했네요. 빨리 끝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내용이었습니다.
꼭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이 밖에도 사실은 다른 크레딧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요, 뭐 태양광 주택 했을 때 뭐 얼마 크레딧 받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뭐 전기차 7,500불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다소 조금 일반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꼭 챙겨서 혜택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